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 조득신입니다.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가을 하늘은 청명하고 하늘은 높고 구름 한 점 없지만 또 한쪽에서는 가을 가뭄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하면 여러분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번 진로 레시피에서는 책 그리고 독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저희가 진로 교육 방송인데 진로 상담을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나 그 학부모님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이런 책들이 여러분의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미래를 가르쳐 줄 것이다, 등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냥 책만 많이 읽으면 되는지,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고는 하지만 그런 어떤 책들을 읽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며,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지금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을 모셔서 책을 많이 만드시는 분이니까 저희 진로 레시피는 괜히 그 똑똑하신 분들 모셔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딱 발붙이고 하는 방송이니까요. 현장에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한번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저희 앞자리에는 지식인 하우스의 안정훈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인 하우스의 안정훈 편집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 출판계에 계시니까 요즘 출판은 어떤가요? 모든 지금 분야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특히 출판계는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불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출간됐던 비밀의 정원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를 휩쓸면서 조금 다른 형식의 도서들이 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근데 그런 도서들을 제외하고 이제 다른 도서들의 경우는 조금 더 불황을 겪고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간극이 좀 벌어지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판사에 계시니까 드는 생각인데요. 제가 출판사 하면 왠지 다들 책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릴 때 책을 많이 읽는 아이이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좀 그래도 책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좋아해서 읽는다기보다는 솔직히 저희 때는 책을 읽는 거 외에는 뭐 딱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산 게 아니고 이제 지방에서 이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극장을 가서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들판에서 뛰어노는 거 정도였는데 이제 책을 읽고 그런 것들이 유일하게 좀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렇죠.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서 저는 책을 좀 그래도 가까이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편집장님부터 말씀드리니까 얼마 전에 그 유승환 감독 그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강연을 이제 들었는데 거기서 유승환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좀 한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야지 좀 상상력도 펴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요즘 좀 애들이 너무 바쁜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판사에 계시니까 이제 시장이 점점 불황이다,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책을 읽는 독자의 수가 줄었다고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 정말 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네, 그건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고요. 책을 읽으시는 게? 네, 왜냐하면 요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재미있는 일이 너무도 많이 넘치는 것 같아요. 뭐 동영상만 네이버랑 유튜브에 들어서 동영상만 봐도 페이스북만 하루 종일 봐도 그렇죠. 하루가 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일이 넘치는 세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독서라는 것은 노동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떠한 시간을 할애해서 오롯이 그 시간을 책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좀 그런 경험을 하는 것들이 점점 좀 재미없게 느껴지는 좀 현실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이게 진로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간혹 책을 읽기를 원하시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있긴 하시잖아요. 강요를 넘어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도.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게
과연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으시는지 아이에게 그냥 읽으라고 강요만 하시는 건 아닌지에 대한 물음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출판사에 다닌다고 책을 많이 읽는 경우도 네네.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좀 그런 자아성찰적인 질문을 좀 그래도 본인에게도 좀 던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른들이 좀 바뀌어 나가야지만이 좀 출판계나 이런 것도 좀 발전을 하고 또 책을 읽는 것들을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몸에 배는 그런 습관이 되지 않을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요하는 습관보다는 그러니까 강요하는 어떤 독서 읽기보다는 습관화를 하고 어떤 집안의 문화로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독서라는 거를 좀 더 체험적이고 이렇게 좀 집안 안으로 들어오는 네.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아주 교과서적인 답은요.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교과서적인 답변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솔직히 청소년기에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또 사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관점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예전에 저도 대학교 때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학부모님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논술이라는 네네. 것 때문에 좀 책을 많이 읽히고자 하는 그런 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떠나서 좀 책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그런 시간의 밭이라고 네.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의 밭을 내가 잡초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뭐 보리 같은 농작물로 유익한 좋은 농작물로 표현이신 것 채울 같아요. 것인가에 대한 네. 그런 답변에 있어서 그런 거를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독서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은 논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하고 또 그게 아닌 책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려면 지금 학교에도 너무 힘든데 이제 또 시간 또 길게 잡고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안 읽는 친구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친구들에게 좀 더 쉽게 좀 더 재밌게 책을 읽게 권할 수 있을까요? 뭐 쉽게 생각하면 저희 어렸을 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시골 얘기 잠깐 했지만 아빠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역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원작을 먼저 접하고 나서 이제 영화를 네네. 보는 그런 순서가 됐는데 이제 지금 청소년 친구들이나 이런 경우들은 반대가 되는 경우도 좀 그쵸?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그 먼저 영화나 미디어 쪽으로 매체를 접하게 되고 맞아요. 그것들이 궁금해져서 이제 책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어른들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는 모습, 좀 독서하는 모습이라든가 좀 그런 그렇죠.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게 게 진심이어야 되는데 피고만 있으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애들도 압니다. 아니요, 근데 피고만 있어도 페이지만 조금씩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본보기가 되는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각 케이스마다 조금씩은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좀 그런 영상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아이들 단계에 맞춰서 보여줄 수 있는 영화들을 뭐 먼저 보여주고 책에 네네. 대한 노출을 하실 때는 서점 같은 데를 방문을 하셔서 이런 뭐 영화는 이런 걸로 또 원작이 있다거나 이런 서점 나들이를 나가시는 네네. 것도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책 기획하실 때요 트렌드를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그 기자 생활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저희 주간님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를 총괄해 주시는 주간님이 네.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뿌리 깊은 나무 저자 지금이신데 그분이 가장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하철에 가서 광고판을 보고 서 있어도 뭔가 그거를 기사로 엮을 수 있는 기획을 해야 된다. 항상 머릿속에 기획의 아이템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매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게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매체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서점이라든가 아니면 뉴스를 좀 많이 찾아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제 조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기획물들이 거의 비슷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트렌드를 하시더라고요. 쫓아간다. 네. 근데 요즘은 약간 그런 유럽 쪽이라든가 아까 네네.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컬러링북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경우인데 이제 그런 유럽이라든가 영미권의 도서들을 좀 그러니까 사와서 출간을 한다기보다는 모티브를 이렇게 취해서 책을 기획해서 출간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하려고 계속 그런 노력. 매체들을 그러니까 매체들을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을 기획해서 이제 책을 내시는 과정 보통 한 권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러니까 뭐 길게 걸리면 1년도 걸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기본으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라는 게 그냥 서점에 너무 많은 책이 깔려 있어서 소비자분들이나 이제 네네. 독자분들은 야, 발 빠르다라고 했는데 숙성 기간이 6개월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6개월 전에 미래를 그렇죠. 보는 네. 그런 기획이었다라는 것도 좀 알고 보시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책들 얘기를 좀 그러니까 어린이 책이라고 할까요? 청소년 책을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참 청소년들이 읽을 책이 좀 애매해요. 솔직히 아동서 가면 바글바글 하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아동서 가면 뭐 기차부터 시작해서 스티커북. 전 스티커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한 8,000원 정도 하는데 애 하나 사주면 하루면 끝내요. 벽지에다 붙이거든요. 그걸 하루면 다 끝내고. 그래서 와, 스티커북 정말 잘 나간다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중고생들이 읽을 책이 물론 한 지난 10년 전보다 많이 늘었지만 솔직히 청소년들한테 읽어봐라라고 하는 것들이 솔직히 좀 어려운 것들이긴 해요. 그게 좀 이렇게 뭐 어른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세계 명작이라고 하는 테두리로 청소년들을 묶어버리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뭐 도스토옙스키 책 같은 경우 청소년 권장도서인데요. 여기 서울대 권장도서인데 네. 그 피를 18살에 한다고 그 막 눈물 막 종교에 대한 얘기하고 막 하나님이 널 버렸어라고 얘기하는데 막 그걸 18세 16세부로 읽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서울대 권장도서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그 정도 읽고 막 독후감 한 20장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또 워낙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눈높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정이 될까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처럼 만든 사람들의 몫이라고도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찍어 누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청소년기 때 가장 좀 나름 충격을 받았던 책이 여자의 일생이었거든요. 기드 모파상의 네. 여자의 일생이었는데 솔직히 그대로 살고 계시나요? 그런 근데 그 책이 나름 10대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그 소설의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내용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그렇죠. 없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단지 조금 그래도 읽어야 됐던 명작 그 리스트 안에 그 책이 있었고 좋았던 이유는 그 책이 좀 짧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책들은 굉장히 두꺼웠고 뭐 무거웠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책들은 좀 단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글기가 맞아요. 좀 짧기 때문에 그나마 네. 좀 읽어야 되는 그런 양이 좀 줄어드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좀 제목도 약간 나름 좀 파격적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선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아이한테 맞는 어떤 눈높이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선을 맞출 수 있는 또 어른의 눈높이도 있을 네네. 거잖아요. 솔직히 아이보다 어른의 눈높이가 더 낮을 수도 있고요. 철없는 부모 많아요. 네. 우리 안 그런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그래서 그런 눈높이를 서로 소통을 통해서 좀 맞춰가는 그런 과정의 독서로서 이렇게 해법을 풀어가면 맞아요. 굉장히 좋을 것 굉장히 좋은 같고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 눈높이를 굳이 내 눈높이로 맞추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네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것도 작가분이셨는데 그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주신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사할 때마다 따로 그것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주어줬던 아버지가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거를 줬을 때 그 감동이 있었대요. 자기도 그때 책을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아들이 이거 한번 읽어봐라고 했을 때 책 안 좋아하는 우리 아빠가 이걸 왜? 그래서 그 책을 몇 번을 읽고 그분이 지금 한 한갑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 책을 계속 갖고 계시다고. 기대 안 하고 받아서 더 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책이라는 게 어떤 선물의 역할 중에는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그렇죠. 들자면 요즘 좀 그런 문화가 있긴 한데 예전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 앞에다가 뭐 네, 조득신 네네. 이 책 읽고 네 꿈을 이루기 바래 이런 거 쓰면 얘 왜 이래 막 이랬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그런 걸 많이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뭐 선물용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책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는 우선은 아까도 이제 계속 반복돼서 얘기한 책이라고 하는 것의 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빠져줘야 책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것처럼 딱 키면 자극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책 안에 빠져들고 그 책이 이제 책 읽으시는 분 많이 알죠. 그 책을 읽으면 영상화 되잖아요. 그 그렇죠. 책이 영상화돼요. 글이 어느 순간 영상화되니까 그런 과정을 들어가면서 약간 좀 쭉 빠져들어가면서 우와 하는 경지까지 가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모님들이 책을 읽으셨던 그 경험을 그거야 그 빠지고 영상화되고 그러니까 보통 소설책 같은 경우에도 사건은 현장을 얘기하는데 추리소설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건 현장을 얘기하는데 피가 어떻게 튀고 칼이 어떻게 꽂히고 그 칼이 어떤 모양이고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생기고까지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걸 상상하는 힘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 그려보라 그러면 아까 영상화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이제 그게 상상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편집장께 묻습니다. 지금 이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요즘 워낙 모바일이라는 핸드폰이라는 게 이제 뜨다 보니까 이북 어떤가요? 요즘 좀 많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출판의 미래라고 하는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이북 얘기를 하는데 어떤가요, 이북은? 제가 역으로 여쭤본 이북 많이 보시나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간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에 대한 질문이 그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부터도 약간 그러니까 저 세대만 해도 종이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하고 또 좀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10대는 그럼 이북을 좀 많이 읽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슬픈 현실로 이제 뭐 예스24나 이런 거에 들어가서 그 이북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면 약간 그 성인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그렇죠. 책들이 네네. 상위권을 점령하고 그렇지. 있더라고요. 그걸 네. 들고 다닐 수 없거든. 우리 또 지하철에서 볼 수 없거든 그 책들은. 네, 소비자들의 니즈는 정말 깜쪽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현실은 그런 거죠. 약간 성인물들이 독식을 하고 있는 이북 시장인데 제 주변에도 이북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근데 오히려 국내 시장에 소개를 한다기보다는 국내 그런 예를 들어 뭐 무속신앙이라든가 이런 국내 문화를 해외 쪽으로 이제 만들어서 저작권 판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하고 싶어서 하신다기보다는 시장이 국내에서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건 이제 아마존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 아마존이 한국에서 런칭했을 경우. 네,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약간 좀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이북을 볼 수 있는 기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보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그런 기계에 대한 문제도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좀 더 편하게 책을 접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발판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라고 얘기는 하시긴 했지만 이게 저는 종이책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종이책이 자리를 잡아야만이 그게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이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청소년분들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이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계. 그러니까 쉽게 해서 리더기라고 하죠. 근데 이제 모바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를 또 이제 분석한 이제 언론 자료들을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한글 폰트가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음 모음이 없고 그냥 옆으로 방향 이렇게 쭉 네네. 활자가 퍼져 있는 언어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활자가 디자인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이북처럼 종이가 넘어가는 게 툭툭 치면 그냥 흘러가는 언어니까 이게 보기가 좋은데
이게 뭐 자음 받침에 다 뭉쳐 있는 단어인 경우는 그 활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직 그 폰트 디자인, 그 광수체 이런 거 있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출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동서를 기획하시는 분과 그러니까 어른들 일반 단행본이라고 불리죠. 이거 하는 분들이 좀 전문가가 나눠져 있나요? 그게 어떤가요? 그게? 출판사는 확실히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지향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을, 그러니까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획을 하고 책을 내는 그런 경향들이 뭐 편집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더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들을 하게 되는 게 순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동서를 하시는 분들은 아동서를 하시는 계속 선택을 하시고, 하시는 것 같고 또 성인서들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른들을 위한 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출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책은 이렇구나, 책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왜 이제 출판 책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지에 대해서 오늘 저 안정훈 편집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딱 마지막 질문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그러면 아이들 지금 청소년들이 책을 읽어야 돼요.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 친구들한테 첫 권이 이렇게 계속 읽게 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좀 어떤 프로젝트가 이렇게 어떤 이벤트처럼 한 번에 읽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속적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 문화가 책을 읽은 문화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아까 조득신 작가가 지적했던 것처럼 너무 바빠요. 이런 상황에서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가정에서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전과 후가 조금 믹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든지 하나의 그런 것만 변화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시간과 그런 여력이 있어야지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이 낸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20대가 되고 나서 제가 가장 후회가 됐던 건 제가 10대 때 조금 더 책을 많이 읽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가 됐었거든요. 솔직히 공부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대학교에 대학교를 가고 이제 취업을 하는 거는 어떤 순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자기 욕심에 대한 그런 것만 내려놓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내가 지식을 얻어서 지혜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지식을 얻으려면 우선 책을 읽어야 되고, 근데 그게 어떠한 그냥 단순한 이벤트성으로만 끝나게 되면 그냥 그게 지식으로만 머물게 되지 그게 지혜로 양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시각을 좀 널리 봐서 좀 이벤트성도 중요하고 교육 환경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의 어떤 변화적인 그런 것도 뭐 쉽게 얘기하면 거실에 TV를 치우고 그 자리에 시청률 논란이 있는 분들에게 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저의 사견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조심스러운 변화들도 맞아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서재 만들기 그런 거 한때 유행에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저희 집도 집에 테레비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테레비를 치운 게 아이 교육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애랑 보기 민망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이러잖아요. 그 뭐 성교육이나 이런 책들 보면 아이들과 터놓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터놓고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저도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아이랑 같이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틀어주고 막 정말 잘 만들거든요. 요즘 동영상 콘텐츠 막 동화 같은 거 구현하고 이런 거 정말 에미에비보다 나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틀어주는데 그 옆에 뜨는 것들이 너무 무시무시한 게 해가지고 그게 또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책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지금까지 책을 안 읽는 이유와 책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 안정훈 편집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미를 느껴야 습관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게 대대로 자자손손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책은 무엇이고 또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요. 더 구체적인 좋은 책을 한번 선정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